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 혹은 5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점 5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럼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숙도예요.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적합하죠. 그리고 수용성이 좋다.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수용력이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효율성, 한정된 시간 동안 다수의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좋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경제성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자, 학습성, 개인 상담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된다. 장점 5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단점은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비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채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번째, 개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모두 내담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단 상담의 형태를 3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 3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집단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대인 관계 문제 해결, 자기 인식 증진, 부적응 행동 극복 등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고요. 자, 치료 집단이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집단이 있고요. 자조 집단이 있습니다. 공통의 문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자조 집단에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 해결하기 위한 모임들이 있죠. 자, 그게 자조 집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톨버트가 제시한 것으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쓰시오. 자, 톨버트 관련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5가지 뭐냐? 자기 탐색, 상호작용, 직업적 정보 획득 검토, 그리고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 합리적 의사결정. 자, 요거 내용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집단 상담의 장점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이 톨버트를 연결해서 집단 상담 장점 5가지 같이 외워두셔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5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최초 분석법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아는 거예요. 자, 먼저 관찰법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활동을 관찰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관찰법이고요. 자, 면접법은 직무에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직무 담당자가 면접을 통해 직무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어떤 직무를 있나 한번 말 그대로 면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체험법. 말 그대로 체험이죠. 직접 직무 활동을 해보고 체험하면서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 사건 기록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왜 그랬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서 지식, 기술 등을 얻는 방법이 중요사건 기록법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의 의미와 각각의 장단점을 쓰시오. 자, 구조적 면접법은 뭐냐? 자, 표준화된 면접법이겠죠. 질문 내용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 장점 뭐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미리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비교가 용이해요. 그리고 검사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단점은 심층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융통성이나 자율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비구조적 면접법은 바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질문의 범위를 정해두고 준비 없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점은 우리 구조적 면접법의 단점이죠. 심층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고 타당도가 높아요. 대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비교가 어렵죠. 그리고 다량의 정보 획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따라오겠죠.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 단점을 쓰시오. 자, 결정적 사건법이 우리 중요사건 기록법이죠. 자, 중요사건 기록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단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응답자의 사건 왜곡 기술 가능성. 자, 기억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사건이 왜곡돼서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 배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일일 업무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조사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전문가,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설문지 선택 시 평가 준 거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성. 결과는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타당성. 결과가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겠죠? 그리고 실용성. 사용이 쉽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이 내용 우리 1차 시험 때 봤었네요.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이 세 가지가 설문지 선택 시 평가 준 거 세 가지구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표준성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다.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를 세 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봤죠? 자, 세 가지만 쓰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공고 및 인사 선발에 활용된다.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다. 이것도 많죠? 그리고 직무 분류에 활용된다. 자, 이거 제일 짧은 거 세 개 외워주시면 사실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우리 1번과 비슷한 내용 또 있어요. 4번 보시면은 선발된 사람의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에 활용된다. 자, 그럼 1번, 4번 묶어서 인사와 관련되어 있구나. 핵심 키워드는 일단 인사구나. 이거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직무 수행 평가 및 인사 고과에 활용된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써놨으니 원하시는 거, 편한 거 3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탐색적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방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해야겠죠. 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탐색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담자 감정을 끌어내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개방적인 질문을 하되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3가지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언어적 행동뿐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하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적 행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유머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행동에 속한다. 어떤 뉘앙스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비언어적 행동은 행동이겠죠, 이제 말 그대로. 자, 그럼 미소. 내담자의 긴장을 덜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끄덕임. 고개 끄덕임이죠. 자,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울임. 내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뭔가 친밀도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 맞춤. 마찬가지로 내담자 말에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비언어적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